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공식화됐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맑은물 하이웨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대구시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말 그대로 물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네.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직하류가 뭐냐면 안동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동댐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하류에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110km 길이의 도수 관로를 따라서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하루 63만 톤 규모 수량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안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에 사업 검토 경과를 발표하고 과거 기상 자료 등을 토대로 최대 가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구시가 안동댐에서 끌었을 하루 평균 치수량으로 46만 톤을 치수한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부족한 수량은 대구시 자구 노력을 통한 수량 추가 확보와 강변 여과수 개발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초에 63만 했으니까 한 46만으로 줄어든 거죠. 또한 환경부는 안동댐에서 대구까지 도수 관로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댐 주변 3제곱킬로미터 60가구에 추가 입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구시는 부족한 17만 톤의 수량은 강변 여과수 및 운문댐, 군위댐 등을 활용한 대체 수자원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향후 대구시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2021년에 수립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변경하는 절차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다소 좀 지지부진했던 맑은물 하이웨이가 지난달 공식화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달 15일이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건기찬 안동시장, 환하진 환경부 장관이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만나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된 간담회를 열고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대구 물 문제는 지난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난제였고 본인이 20년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이제 제기된 문제였다라면서 이제야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물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굉장히 역사적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환경부로서는 큰 업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서 참 요즘 이 정가의 보도입니다. 뭐만 하면 문제 있으면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되면 물 문제는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식수댐 건설 필요성도 재차 피력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건기창 안동시장은 하류 지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신에 네. 하류 지역민들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더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안동댐은 하류 지역과 상생 협력의 상징으로 재정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보물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치수 지점에 대한 상생 협력 지원과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2021년 수립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변경한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공식화되자 말씀해 주셨지만 환경단체들이 또 일제히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네. 이렇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사업이 공식화되니까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낙동강 네트워크,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대구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분들 주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네. 안동댐이 영풍 석포 재련소 발 카드뮴 비소 납 아연 등의 중금속으로 심각히 오염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주장입니다. 네. 안동댐 물로 대구 수돗물을 만들겠다는 것은 좀 굉장히 좀 강력한 표현을 썼는데요. 중금속 네. 칵테일 수돗물을 생산해서 뭐 대구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네. 그 오죽했으면 안동시도 안동댐 물로 수돗물을 만들어 먹고 싶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안동 시민도 마시지 않는 위험한 물을 대구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면서 뭐 이런 무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강도 높게 이래 언급을 한 바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수질 문제고요. 네. 예산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110km나 떨어진 곳에 강물을 끌어온다는 것도 문제고 그 관로 공사를 위해서 네.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쓰겠다는 것도 문제다. 네. 그리고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BC 비용 타당성이 0.57밖에 안 된다. 보통 1 미만이면 예산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0.57밖에 안 되니까 아. 이게 문제고 또 이 정도의 2조 원 재원이라면은 차라리 그 낙동강 유역 전체의 수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대안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네. 그 뭐 비판도 세게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 불통의 사업이 정말로 실현되면은 이제 낙동강 유지 용수가 부족해져서 생태계 교란이 되고 수질 악화로 지역민 갈등을 불러온다. 뭐 이렇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엉터리 삽질 사업으로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네. 또 한편은 민주당 경북도당에서도 뭐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최소한 안동과 대구 시민의 의견 수렴을 비롯한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 안동댐 취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걸 좀 종합해 보면요.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1번은 이제 수질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이번 예산 관련된 문제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말씀해주신 대로 낙동강 상류 퇴적토 중금속 논란 그리고 녹조 현상 등으로 댐 수질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한 안동시의 입장도 짚어주시죠. 이러한 지적은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때 안동시는 수질 안전성에 대한 분석과 검토에 전문가들이 대거 용역에 참여함으로써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습니다. 네. 취소 예정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동댐 내가 아니라 안동댐 및 하류에서 취소되기 때문에 즉 댐을 거쳐서 흘러오는 지표면의 물을 취소하기 때문에 수질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취수 지점 선정 시에는 안동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등 추가 규제가 없다. 뭐 대구시 용역에서 이를 반영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또 가뭄시에 물 취소에 따른 하류 용역 물 부족 현상에 대한 해답 또한 하천 유지 수량 등 물관리 계획을 실정에 맞게 바로 잡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그렇듯이 어떤 진실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동 분들도 상당히 안동댐 수질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안동시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심지어 그 동학골이라고 안동에 메기를 많이 파는 댐 그쪽에 있는데 네. 저는 충격을 받은 게 거기서 그 크게 플랜카드로 뭐 본인들은 안동댐 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있어서 그 진실이 뭐고 이거는 또 과학적인 영역인데 안동시나 경북도 그리고 대구시 입장에서도 이 물이 안전하다는 점에 홍보와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이 물 문제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냉정하게 보면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물 문제는 대구시의 물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런데 통합이 되면은 당연히 대구시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죠. 반면에 경북 북부의 의사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거죠. 그러니까 물 문제는 일사천리 진행이 되는 건 맞는데 네. 그거는 대구의 입장이고 네. 우리 경북 북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구시장이시니까 대구시 입장을 하는 건 맞으나 네. 우리 경북 북부가 또 물을 대주면서 또다시 희생하는 그런 측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가 항상 좀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동시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이외에도 또 다양한 물산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물산업을 시작하게 된 이 추진 배경이 뭔가요? 예, 권기창 안동시장은 어떻게 하면은 안동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줄곧 고민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안동댐이 만들어져 한 50년이 지났는데 안동 시민에게 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라고 이제 분석한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개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상실, 산업시설, 관광시설이 구축되지 못하고요. 또 뭐 댐은 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농업용수는 부족하고 네. 안동 시민은 뭐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비싼 값에 수돗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문제점 지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안동시는 하류 지역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성시 제공해 왔다. 그러니까 안동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뭐 지금까지는 안동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안동댐과 이마댐 두 개의 댐이 있어도 안동 시민은 아무런 행복이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보물단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와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 왔는 거죠. 그런데 하나 짚을 것은 안동댐이 있어서 관광단지가 왜 안 됐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안동 성곡동에 땅이 텅텅 비어졌는데 그게 댐 때문에 안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안 되면 안동댐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 정치권이 좀 그거는 곰곰이 반성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동시의 계획대로 물 산업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순항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것도 안동시의 주장입니다. 소개를 드리는데요. 안동댐을 낙동강 공급의 전진 기주로 삼아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하류에 제공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다. 네. 뭐 상생협력기금 사업으로 받아내겠다 이건데요. 또 안동시에서 수돗물 반값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수돗물 반값 공급은 뭐 물론 그 더해서 수자원 국가 연구기관 설치,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분원 유치, 첨단 상하수 폐수 시스템 개발 등 뭐 강점을 갖춰진다라고 기대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연구기관이나 기업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저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게 당시에 댐을 이제 우리가 유치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쭉 과정에서 댐만 들어오면 우리 지역 일러선다. 왜냐하면 물을 주기 때문에 네. 지역 배를 해준다라고 한 게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주장은 다 들어오던 겁니다. 댐 들어오면 우리가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뭐 중심 도시를 간다, 뭐 물은 우리다 이렇게 했는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또 뭐가 달라지노 이렇게 이제 의심 및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잘 되길 바라는데요. 그렇죠. 이 정치권이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뭐 지금은 하루에 물 안 대줘서 우리가 못 살고 있었습니까? 다 대주고 있는데도 못 살고 있는데 좀 더 대주면 더 잘 산다 이 얘긴데요. 네. 좀 시민들은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도 많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날카롭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매우 눈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 안동의 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는 있지만 안동에서 또 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이 수리권이 뭐냐면 이제 물을 좀 주면은 그 대신에 어떤 대가를 받는다. 이 통제 권한이죠. 그걸 말씀한다고 보는데요. 매일 4만 3천 톤을 영천 도수를 통해서 포항 산단까지 흘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에서는 뭐 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고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건기창 시장이 예전에 소음형 공감 소통회를 참석해서 이 부분을 돈으로 요구해서 했으면 수천억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이미 협의한 협의서가 있어서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건데요. 과거는 안타깝지만 이제 앞으로 포항시는 산단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물을 안동시에 요구할 거라고 하는데 이때 안동시에서는 뭐 수리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강하죠. 그거는 당연합니다. 뭐 그쵸. 행사하면 좋은데 네. 왜 못하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 북부 지역이 정치적인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포항이나 남부는 정치적으로 힘이 굉장히 셉니다. 국회의원도 많고 인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산단이 잘 돼야 국가가 돌아가는데 안동이 그거 물 좀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몽리를 부린다고 해서 국가적인 입장, 중앙정부에서는 그건 포항 편을 들어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수리권 행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 시장이 내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는 이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4명이 북부 지역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고 북부 지역이 정치적인 인물을 키워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또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뭐
더 한 가지 제안 드린다면 안동시에서 이마댐에서 영천 도수를 통해서 흘러간 물에 대한 수리권을 요구하면서 플러스로 안동에는 SK 백신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포항 산단에는 지금 다양하게 여러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백신 관련 센터 관련 산업은 안동을 믿어달라 요구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줄 테니까 뭐 그 대금도 줘야 되지만 포항에서 우리 아까 그 이전 방송에서 네. 바이오 산단 포항하고 안동 이제 네. 선정됐다 했는데요. 그 포항에 그 정도 요구해서 좀 우리한테 믿어달라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함께 안동시의 물 산업 전반적으로 좀 함께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이런 사업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면 좋을지 의견 좀 주시죠. 예, 일단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댐 건설을 하고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지금도 희생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고향으로 온 게 2019년에 서울에서 왔는데 네. 정말 변한 게 없습니다. 댐 때문에 그런데요. 공단이 못 들어온 거죠.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중앙정부에 어필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네. 지금도 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수계산업지원기금이라 해서 돈을 받고는 있습니다. 아, 근데 미미하죠. 그래서 그 자금을 이제는 물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될수록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건 넓어지겠죠.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줘야 됩니다. 그 법을 제정해서 댐 상류 지역에 대한 그 지원을 확실히 강화하는 그걸 못으로 박아야 되는 거죠. 이 점에서도 결국 국회의원들이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 네. 안동 예천의 국회의원 김영동 의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까 항상 이 북부 지역 4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치 베네룩스 3국처럼 네. 그렇게 또는 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3국처럼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정치적 연합체를 형성해야 되고 뭐 의성의 임미애 의원도 지금 국회 진출했는데 힘을 합쳐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